안녕하세요. 물리학 1 13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열역학의 핵심 개념인 열과 온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역학에서 관심의 대상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나타나는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열역학 법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압력을 중심으로 이상기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과 모든 이상기체에 성립하는 규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두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질량이 똑같은 못 두 개에 망치를 이용해 동일한 힘을 작용합니다. 힘도 똑같고 질량도 똑같으니 가속도도 같을 겁니다. 결과도 똑같나요? 아니죠. 왼쪽에서는 벽에 못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바로 압력입니다.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힘을 그 힘이 작용한 면적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압력을 뜻하는 pressure의 앞글자를 따서 P를 사용하고요. 대문자, 소문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압력에 대한 정의를 식으로 나타내면 P equal A분의 F입니다. 짜잔. 여기서 F는 force, 힘이고요. A는 area, 면적을 뜻합니다. 똑같은 힘이 작용할 때 면적이 클수록 압력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면적이 작아진다면 압력은 커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목과 벽이 만나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서는 그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압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벽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압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벽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다. 뭐든지 싹싹 잘라버리는 칼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도 면적을 줄여서 압력을 키우려는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압력이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압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신발로 눈 위를 걸을 때 중력에 의해서 신발은 눈 속으로 파고듭니다. 찬방. 하지만 스키나 보드를 착용하면 신발은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냥 신발을 신는 경우에는 발과 눈이 접촉한 면적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압력이 큽니다. 하지만 왼쪽처럼 스키나 보드를 착용한 경우 스키, 보드와 눈이 접촉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압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발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압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매우 많으니까 이 압력이라는 개념을 꼭 익혀둡시다. 압력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힘을 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PA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유체의 압력에 대한 중요한 법칙을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스칼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또 헥토파스칼 킥이라고 들어봤죠? 여기에서 헥토파스칼 역시 태풍에 의한 공기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예제 하나를 풀어보며 압력에 대한 느낌을 잡아봅시다. 20N의 힘이 4m 제곱의 면적에 작용한다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20N을 4m 제곱으로 나누면 5N per 미터 제곱이 나오고 이 단위를 멋지게 바꾸면 5파스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압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선 속에 갇힌 기체의 분자는 분자 운동에 의해 끊임없이 풍선의 안쪽 벽에 충돌합니다. 이에 따라 풍선의 벽은 바깥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기체의 압력입니다. 그렇다면 기체의 압력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분자수입니다. 분자수가 많을 때와 작을 때 언제 압력이 더 클까요? 분자수가 많을수록 벽을 때리는 분자의 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더 많은 분자가 때리니 당연히 압력이 커지겠죠. 분자수가 증가하면 압력도 증가합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기체의 압력은 분자수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대문자 n은 넘버, 분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부피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피가 클 때, 작을 때 언제 압력이 더 클까요? 부피가 작을 때 분자들이 벽에 더 자주 충돌하겠죠. 분자들이 더 자주 충돌하니까 단위 시간당 벽을 때리는 분자의 수도 많아져서 압력이 커집니다. 부피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감소합니다. 이상적인 경우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합니다. 여기에서 대문자 V가 볼륨, 부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시다. 온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중 언제 압력이 더 클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은 더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벽에 더 자주 충돌하겠죠? 단위 시간당 벽을 때리는 분자의 수도 많아집니다.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증가합니다. 이상적인 경우 기체의 압력은 온도에 비례합니다. 참고로 온도는 앞에서 배운 물리량과 다른 점이 있는데 눈치챘나요? 부피나 압력은 그냥 크다, 작다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온도는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물리량은 대소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다, 낮다로 흔히 비교합니다. 이 점을 조심해서 온도를 써먹는다면 어디 가서 무시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이상기체는 무엇일까요? 이상기체란 분자 사이의 인력, 즉 상호작용과 분자 각각의 크기, 즉 부피를 무시할 수 있는 기체를 의미합니다. 얘네들 무시하기 어려워지면 반데르발스 기체나 실제 기체가 되고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로 적용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또 기체의 부피를 계산할 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각각의 부피를 무시하는 게 더 쉽겠죠. 즉, 거리가 멀어져야 합니다. 압력은 작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밀도는 작을수록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고 비교적 손쉽게 상태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고 분자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걸 그럼 섞어볼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력 P는 V분의 NT에 비례합니다. 여기에 상수를 붙여준다면 등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V를 좌변으로 옮겨서 분수를 없애면 식이 깔끔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짜잔! PV는 NKT.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들이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와우!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라고 부릅니다. 기체의 분자 운동에 엄청난 규칙성을 발견한 물리학자 볼츠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렇게 짜잔! 표현할 수 있습니다. PV는 스몰 RT. 여기에서 소문자 N은 분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 몰수입니다. 그리고 R은 기체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필수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어디에 써먹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상태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반비례 관계죠. 이걸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의 이름을 따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와우. 실제로도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저기 사진에서도 압력이 낮은 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공기방울이 작아집니다. 분자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례 관계입니다. 이걸 발견한 프랑스의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샤르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와우. 실제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운 탁구공 내부의 기체나 주전자 내부의 수증기가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상기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압력, 부피, 온도, 분자수와 이들의 관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배울 연력학적 과정에서는 분자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모아야 할 대상은 압력과 부피, 온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1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